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란봉투법이 급기야 결국 마침내 끝내 통과됐습니다. 차, 조선, 건설, 철강 모두 난리 났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 말이죠, 7월달 수출이 전달보다 무려 25%가 줄었습니다. 철강 관세가 50%가 부과되면서 무려 수출이 25%가 줄었습니다. 이건 뭐 2, 3%만 줄어도 난리가 나는 건데 25% 줄었다는 얘기는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계는 지금 노란봉투법의 통과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완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기업들 여러 차례 재고 요청을 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허탈함을 표시하면서 국내 및 외국 투자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는 현실화됐습니다. 지금 6개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안 통과로 지금 사용자 법이라든가 노동자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사용자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또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 하청업체는 또 어디까지가 하청업체인지, 하청업체의 교섭권은 어디까지인지 모든 것들이 불명하고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경고가 났습니다. 산업 현장에 혼란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법 자체도 문제인데 법이 너무 불명확하고 그리고 규제하는 범위가 불명확하고,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에서의 혼란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울산, 포항, 그동안 산업도시로서의 번영을 누려왔던 이런 도시들이 사실상 이제 모두가 망했습니다. 이제 포항은 망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 같은 것도 사실상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50%의 관세가 부과되면 사실상 제철소를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또 같이 시행되면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설상가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포항이 망했다, 이제 뭐 포항 제철이 망했다가 아니라 포항이 망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포항 제철이 이제 문을 닫고 망하기 시작했고, 이미 감산에 들어갔고 또는 문을 닫았고, 그리고 포항 제철과 연관돼서 먹고 사는 하청업체, 뭐 또 운송업체, 그리고 용역업체, 그리고 또 노동자들 모두가 이제 망했고 일자리를 잃고 포항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포항은 얼마 가지 않아서 텅텅 빌 것이고 포항의 중심가 모두가 이제 공실로 남을 것이다. 그러면 상가가 공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실이 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서 장사해 먹고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도시가 공동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포항뿐이 아닙니다. 울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울산도 말이죠, 15%의 관세를 붙인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는 관세를 0%였거든요. 자동차 미국에 팔 때 0%였습니다. 그런데 15% 붙이면 15% 붙이고 나서 우리가 미국 자동차와 경쟁한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럽은 말이죠, 또 상당한 특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면에서 경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장 일본하고도 경쟁하는 것도 지금 벅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역시 지금 공동화되고 있다. 울산 자동차 이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사도 옮길 수밖에 없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울산에 지금 석유화학공업이라든가 등등등등,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다 조선 공장을 짓고 거기서 우리 기술자들이 와서 조선업을 하라는 거지,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다가 우리한테 수주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군다나 군함 같은 거는 미국에서는 이건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비밀 같은 것이 새면 안 되니까 결코 우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한테 안 준다는 거죠. 차라리 중국하고 관계가 먼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한테 그 군함 수리라든가 또는 군함 제조라든가 이런 걸 맡길지언정 우리한테 맡길 리가 없다. 그럼 우리하고의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의 조선에서의 협력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에다가 조선소를 세우고 우리 기술자들이 파견돼서 그것을 돌리는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역시 일자리는 미국에 생기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그럼 결국 철강이 됐든 그것이 또는 자동차가 됐든 내지는 또 조선이 됐든 모두가 지금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 도시를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오히려 이제 그런 지금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내지는 또 지금 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축됨으로써 이런 공장들이 해외로 나감으로써 도시 전체가 이제 위축되고 도시 전체가 사장될 수밖에 없다. 원래가 말이죠, 울산이나 포항 이런 도시는 산업도시라고 봐야 돼요. 그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울산 과기대도 거기 있는 거고 포항 공대도 거기 있는 거고, 그렇게 어떤 산업도시로서의 그런 것이 유지가 돼야만 거기 시민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모두가 거미줄처럼 촘촘한 유기적 관계를 맺고 또 생활이 가능한 것인데, 이제 공장이 무너져 버리면 거기서 이제 공장이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는 돈이 안 나오는다는 얘기고 일자리를 잃는다는 얘기고, 그럼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떠나면 상가나 또 주택은 빌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꾸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나중에는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포항이나 울산이나 유령도시로 가는 길에 이제 막이 올랐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가장 또 거기다 기름을 푼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물론 트럼프의 관세, 이것도 큰 영향이 있지만 트럼프의 관세가 있다 하더라도 노란봉투법 같은 것만 없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나저나 이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기업 경영자들을 갖다가 옥죄고 거기다 또 법인세는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가 기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업의 의욕이 꺾이는 것이고, 실제로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을 해서 뭔가 생산을 하고 그로 인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그동안 이제까지 정말 피땀 흘려서 가까운 그런 산업도시 울산이나 포항 이런 도시들이 이제는 공동화되고 그야말로 망했다.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떠나고서 일부의 사람들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후진적 도시로 그런 거의 이제 뭐 공장은 멈춰서고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포항 망했다, 울산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업이 망하면 도시도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업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